네, 이제는 오늘의 이슈 한 가지를 더 집중적으로 탐구해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오늘도 서동구 소장님과 함께합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소장님과 이제 저희가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나눠볼 텐데 제가 앞서서 헤드라인 때 미국 대선 토론회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이런 이야기를 해드렸어요. 그런데 이번에 토론회에서 좀 규칙도 많이 바뀌고요. 많은 분들이 주목하고 계신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일단은 미국의 TV 대선 토론이 처음 언제 시작했는지 아세요, 혹시? 아니요, 언제일까요? 바로 존 F 케네디 대통령은 아시죠? 네. 바로 그 존 F 케네디 대통령 후보 시절에 바로 닉슨 전 대통령과의 그런 표차가 크게 났었어요. 네. 그때만 해도 라디오만 이제 연설을 한다든가 토론을 했었는데 처음으로 이 지지를 좀 만회하고자 열세를 만회하려고 네. 케네디 대통령 후보였죠, 당시에는. 네. 전격적으로 제안을 한 겁니다. 그래서 오케이. 그래서 1960년 9월에 미국 역사상 흑백 TV 당시에 처음으로 TV 토론회가 개최가 됐고 그때 그 완승을 거뒀습니다. 네. 뭐 젊은 케네디, 또 노회한 닉슨 이러한 어떤 흐름들 속에서 바로 TV의 위력이 이렇게 크다라는 이러한 얘기들이 나왔고 그 9월에 시작한 걸 계기로 해서 사실은 9월에 이제 TV 토론회가 뭐 한두 차례 전개가 됐는데 이번에 이제 의미 있는 것은 이렇게 전당대회에서 소위 런닝메이트인 부통령도 지명되지 않은 상태 속에서 전격적으로 앞당겨서 했단 말이죠. 네. 그것은 양 후보 진영에서 교착돼 있는 뭐 지지율 뭐 어떨 때는 트럼프가 앞서고 어떨 때는 바이든이 앞서고 계속 이러니까 뭔가 돌파구를 만들어 보자. 네. 이러한 것들이 전격적으로 합의를 이루어서 조기에 이렇게 TV 토론이 개최가 됐다라는 거. 그런 점이 여러 가지 면에서 규칙가 주목이 되고 모든 사람들에게 시선을 좀 끌게 만드는 이러한 네. 요인이 되지 않았느냐. 그리고 보통 보면은 이제 공중파에서 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케이블 TV, CNN에서 이걸 주관하니까 이런 부분도 사람들한테는 좀 호기심, 궁금증, 관심. 그리고 이번에는 뭐 일절 뭐 아무것도 없이 볼펜과 노트, 물만 갖고 들어간다는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바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야 정말 세계의 어떤 대통령의 그런 후보로서 어느 정도의 지식을 갖고 있고 암기력이 될지 네. 또 뭐가 될지 몰라도 돌발적인 변수들도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관심이 더 많은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60여 년 동안 진행되어 온 이 TV 토론회가 두 후보가 초접전을 벌이고 있는 상황 속에서 돌파구가 될 수 있을지 여러 가지 관전 포인트들을 짚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바로 오늘의 이슈를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시죠. 네, 오늘은 인물로 보는 시장입니다. TV의 첫 대선 토론회를 앞두고 있는 바이든과 트럼프가 되겠는데요. 예년보다 빠르게 올해 미국 대통령 선거 후보 토론회가 열린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여러 가지 이미 네, 우리 시간으로 내일 아침 10시에서 90분간 진행이 된다고 하는데요. 오늘 저희와 함께 대선 관련 이슈들 차차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장님 현재 대선 판세는 어떻게 흘러가고 있을까요?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이 좀 그동안 좀 우세했었는데 네. 최근 들어서는 뭐 여론조사들을 보면은 바이든 대통령이 거의 다 뭐 따라잡았다. 네. 그리고 오히려 일부에서는 또 앞서는 그러한 결과도 나오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이제 미국의 어떤 여론조사라는 것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 기법이라든가 또는 하는 곳이라든가 이런 것이 워낙 많고 다양하기 때문에 네. 어느 쪽을 신뢰한다 이런 것보다는 보고 싶은 사람들이 내가 원해서 취사 선택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입니다. 그러한 그 흐름들 속에서 이후에 어쨌든 3월 달만 해도 팔레스타인 사태가 터지면서 절대적으로 바이든 후보가 이제 지지세가 아주 떨어졌었던 네. 그러한 모습들이었는데 5월 이후부터 이제 반등세가 연출이 되면서 가장 최근에 그러니까 6월 20일 기준으로 보면은 웬만한 곳이 다 경합으로 돌아간다든가 그리고 뭐 0.5%, 1% 내외의 격차까지 좁혀지고 있다. 이것이 중론인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가 이제 참고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는 뭐 총선이든 대통령 선거든 지지율로서
뭐 조금 차이는 있겠지만 앞서간 후보가 결정이 딱 되면은 그걸로 끝나지 않습니까? 네. 근데 뭐 아시겠지만 미국은 그게 아니잖아요. 여론조사를 해서 지지율이 앞서간다고 하더라도 선거인단 수가 많은 주에서 우세를 해야만 네. 그 표를 오로 하나씩 아닙니까? 다 가져가는 거잖아요. 네. 그러한 패단 중에 하나가 이제 지난번 조지 부시 대통령과 엘고어 후보 간의 네. 그 상황에서 지지율은 앞선 그런 것들이 엘고어 후보였었는데 조지 부시 대통령이 후보자가 선거인단 수를 더 많이 갖고 갔다. 네. 그러면서 이거 재검표하자. 이런 얘기까지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엘고어 후보가 국정에 더 이상 혼란을 야기하고 싶지 않다. 난 깨끗이 승복한다. 네. 그러고 이제 조지 부시 대통령이 됐던 그런 사례도 있는데, 그러니까 독특한 선거제도를 갖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여론 지지율이 뭐 앞섰다고 그래가지고 당선이 유력하다. 이건 아니다라는 것도 우리가 좀 참고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한 가지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시간이 지날수록 지지자 결집을 하면서 박빙으로 전환이 됐는데 아주 중요한 4개의 스테이트가 있다고 그러죠. 바로 이제 그게 미시건주와 위스콘신주는 바이든이 앞서고 있고, 그리고 펜실베니아와 네바다는 트럼프가 앞서고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어느 쪽이 저 둘 중에 하나를 갖고 오느냐 이거에 따라서 분석기관에서는 트럼프가 우세하냐 또는 바이든이 우세하냐, 그러한 어떠한 이 스윙 스테이트 관련한 이 줄을 우리가 주목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고, 무엇보다도 이제 아무래도 90분 동안 저 같은 사람도 아카데미 하려고 한 10분 서 있을 때도 조금 다리가 아픈 적도 있어요. 네. 근데 90분 동안을 내내 서서 같이 진행을 한다라는 거. 네. 이건 대단한 건강.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제 코어 근육이 좋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뭐 연습도 하고 뭐 이제 한다고 하는데, 그러한 부분이라든가 또 뭐 돌발적인 어떠한 그 행위들, 뭐 우리가 과거에 TV를 통해서도 봤습니다만은 뭐 사람이 없는데 악수를 청하게 한다든가, 네. 또는 뭐 트럼프 같은 경우도 뭐 말 실수를 하면서 뭐 변호사 이름도 뭐 헷갈렸다든가, 네. 또는 뭐 죽은 아들의 이름을 뭐 바이든 대통령은 부른다든가, 네. 뭐 이런 것들이 하면서 우리 시청자들이나 뭐 우리 시간에도 이제 생중계를 할지 모르지만 저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여러 가지 그런 해프닝들, 그런 것들을 어떻게 잘 극복을 하면서 이루어질 수 있느냐, 이러한 부분도 우리가 좀 관전 포인트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공화당이 이제 먼저 7월에 전당대회를 하면서 부통령 후보 지명을 하고, 뭐 트럼프 대통령 말로는 토론회장에 부통령 후보 데리고 나가겠다, 뭐 네. 이런 얘기를 하긴 했습니다만은 워낙 뭐 말에 앞선 양반이니까 그런 부분은 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8월달에 이제 민주당 후보가 공식적으로 이제 선정이 되고 9월달에 1, 2회 정도 추가적인 TV 토론을 한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각 지역을 돌아다니는 유세가 이루어지지 않겠나. 현재 시점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오히려 선거 자금을 더 많이 좀 확보했다. 네. 이런 얘기까지 나오면서 조금은 우세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네, 현재는 트럼프가 우세한 상황 속에서 5월 이후에 바이든이 바짝 추격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최근 들어 건강 문제 등의 이슈 등이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잘 살펴보시면 좋겠고요. 그런데 이런 정치적인 쟁점도 쟁점인데 트럼프의 사법 리스크도 또 있고요. 또 수일 내에 이제 미국의 연방 대법원에서 면책권 소송 관련된 판결이 나온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흘러갈 거라고 보시나요? 뭐 지금 얘기로는 뭐 징역형이 내려지지는 않고 네. 뭐 집행유예 내지는 뭐 벌금형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어떤 그러한 것들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러는데, 저는 그걸 떠나서 이러한 상황에서 후보로서 계속 완주가 가능한 건지, 미국의 어떤 정치 사법적인 게 네. 저는 좀 잘 이해가 안 돼. 그래서 저도 뭐 지인들한테 물어도 보고 찾아도 보고 이랬는데 결론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그런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 아무튼 참 독특한 정치, 정말 자유민주 체제인지 아니면 네. 무엇인가 문제가 있는지, 그러한 부분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뭐 좀 영향은 있겠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게, 우리처럼 얘네들도 양극단으로 갈려져 있는데 우리는 그래도 스윙 보트라고 하는 중도층들의 비율이 좀 많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미국은 뭐 공화 민주가 완전히 다 양분이 됐고, 소위 말하는 스윙 보트라고 할 수 있는 중도 지지층은 뭐 10%도 채 안 된다고 그러거든요. 네. 근데 이 10%가 대단히 중요하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사법적인 어떠한 그 대법원이라든가 이런 데서 어떤 판결이 난다라면 갈피를 못 잡고 있었던,
또는 공화당에도 회의를 느끼거나 뭐 민주당에서도 회의를 느끼는 이런 사람들의 표들이 조금 결집할 수 있는, 그래서 사법적인 리스크가 아무래도 좀 부담스럽게 작용이 된다. 네. 이거는 뭐 전체적인 그런 흐름들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트럼프의 사법 리스크도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후보들의 정책도 함께 짚어볼 텐데요. 네, 소장님, 바이든과 트럼프가 각각 어떤 정책들을 좀 내세우고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이거는 뭐 민주당 정책 또는 공화당 정책하고도 맞물리는 건데요. 사실은 우리가 과거에 트럼프 대통령 첫 임기 당시에 그 파워풀하게 하는 행동들, 네. 바로 기후 협약에 탈퇴를 한다. 현재 진짜 하고요. 김정은 만나겠다. 그러면서 가서 만나고 하는 이런 여러 가지 일련의 행태들이 좀 나쁘게 얘기하면 정상적인 궤도 속에서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더 여러 가지 면에서 불안한다든가 이런 요인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대선 이슈와 관련해서 미국의 내셔널적인 부분과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스윙 스테이트 관련된 그러한 여론조사를 한 통계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잠깐 한번 좀 보시겠는데요. 네. 전반적인 미국 시민들, 미국 국민들은 여러 가지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물가와 다양한 사회 문제에 관심을 갖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것이 아무래도 인플레이션이죠. 이게 48%고 맨 마지막에 주택 가격, 거주 비용이 있는데 이 두 개를 합치면은 결국은 56%에 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경기 회복도 중요하지만 물가 안정이 우선이지 않겠느냐. 또 렌트비 이 부분도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고, 또 가장 크게 대립되고 있는 것이 이민 정책이죠. 이것이 이제 31%를 차지하고 있고 정치의 양극화가 좀 해소되겠다라는 이런 부분이 26%, 네. 또 범죄, 총기 규제 이러한 부분도 22%, 그리고 의료 복지와 해당되는 거겠죠. 헬스케어와 관련된 이런 부분이 18%의 비중을 차지하면서 다양하게 이 미국 시민들은 이 여러 가지 대선 이슈와 맞물리면서 생활과 관련된 부분이라든가 또는 미국의 대외적인 정책이라든가 이런 쪽에 좀 관심을 많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민주당의 정책은 여러분들도 다 아시겠습니다만 친환경 정책이 가장 우선입니다. 그리고 네. 자유민주주의 수호라든가 이런 쪽들 또는 빈부격차 해소, 이것이 이제 전통적인 것이고, 공화당은 좀 뭐라 그럴까요? 자국 이기주의 이러한 쪽에 이제 원래 큰 틀에서는 가고 있는데, 민주당 같은 경우 대표적인 게 이제 IRA 법안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이제 더 확산시켜 나가고 더 강력하게 집행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고, 또 그린 정책, 원전, 태양광, 풍력, 수소 이러한 부분들 아주 지금 화면에 대비되게 잘 지금 정리가 돼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한 그 흐름들이고, 아무래도 민주당 쪽은 공공의료 쪽을 확대하겠다. 또 이민 정책 개방화. 근데 이것도 좀 재밌어요. 네. 트럼프 같은 경우도 지난번에 바로 멕시코 국경 그 철책 세우고 네. 난리가 났었잖아요. 그런 다음에 우리 흔한 말로 개구멍으로 이민자들이 들어오기도 하고 그런 흐름이었는데, 바이든은 이제 철회를 했고, 그런데 최근 들어서는 오히려 얘기 들어보면은 상당히 이 입국을 네. 막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고, 불법 이민자들을 체포해서 추방을 시킨다든가 네. 그런 부분들도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자국민들이 이민 정책을 너무 개방화되면서 자기네들의 일자리를 뺏어가는 거 아니냐. 그리고 최근 들어서 이제 고용이 다소 둔화되는 이유 중에 하나도 불법 이민자들이 들어오면서 오히려 그것을 막고 나니까 네. 새로운 어떤 취업자 수가 증가가 되지 않고 있다. 이런 것도 영향을 좀 주고 있다. 이렇게도 우리가 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아까 우리가 맨 마지막에 봤습니다마는 민주당은 어떤 면에서는 안 끼는 데 없잖아요. 네. 다 소위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서 세계의 경찰 역할을 계속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이러한 과정인데 오히려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무슨 소리야? 니네들은 예를 들면 우리 주한미군도
능력이 되면 우리 철수할 거야 아니면 돈 더 내 뭐 이런 분위기 아닙니까? 네. 그런 것들도 상당히 좀 리스크하고 또 가장 중요한 게 IRA 법안을 뭐 처음에는 무조건 폐기하겠다 이랬어요. 네. 우리 이제 2차 전지 쪽이라든가 이런 거와 관련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최근 들어서는 뭐 무조건 보조금은 중단하겠다. 네. 뭐 이런 쪽으로 가고 있고 또 법인세라든가 근로자 소득세를 감면하고 법인세 같은 경우도 뭐 20%까지 낮추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뭐 둘 다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하지만은 가장 큰 게 이제 대중 규제를 강화하고 미국 우선주의를 가겠다라는 거.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바이든 대통령, 바이든 민주당 정부 같은 경우에는 골디락스 경제를 계속 지금 만들어가고 싶어 하는 거죠. 네. 인플레도 좀 계속 좀 완화를 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그런데 지금 뭐 미국의 유명한 학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교수단들도 보면은 트럼프가 하는 정책들이 만약에 이루어질 경우에는 인플레를 크게 자극할 우려가 더 높다. 네. 그러니까 경제를 살리겠다라고 하는 어떤 감세 정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역효과가 나면서 시장에 교란을 줄 수가 있고 금융시장에 혼란도 올 수 있다. 이런 우려를 지금 표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정말 아무리 뭐 대통령이 트럼프가 만약에 된다고 하더라도 공화당이라는 어떤 정당이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러한 것들의 조직적인 시스템적으로 좀 움직여야 되는데 그러한 부분들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이냐. 이러한 부분도 우리가 좀 걱정 아닌 걱정. 할 수밖에 없는 네, 그러한 뭐 쩍뻑하면 행정명령 발동하고 사인하고 뭐 이런 식으로 가고 있잖아요. 우리가 네. 한번 봤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 때문에 조금은 부담스럽고 또 바이든 대통령은 노익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만은 건강이라든가 그리고 어떤 정책 결정하는 데 있어서의 여러 가지 이런 부분이 좀 우유부단하고 네. 이러한 부분도 있지 않느냐. 이러한 것들이 좀 어떤 면에서는 양쪽이 다 리스크를 안고 있는 네. 그러한 것들이다라고 볼 수 있고 그런 정책적인 것도 너무 대비가 된다. 이렇게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공화당과 민주당 이 두 정당 간의 입장 차이를 한번 살펴봤는데요. IRA 법안, 뭐 환경 정책, 에너지 정책, 그리고 이민 정책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관심을 가질 만한 산업이나 종목들 한번 함께 살펴볼 수 있을까요, 소장님?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과정에서도 공통적으로 미국을 더 좋게 만들어야 되겠다. 네. 뭐 이러한 그 공감대는 형성이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가장 이제 기본적인 게 인공지능과 관련된 이런 부분에는 둘 다 전향적인 이러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 또 무엇보다도 이제 뭐 크게 보면은 이제 인프라라고 볼 수 있죠. 미국도 보면은 뭐 대도시들을 중심으로 해서 물론 뭐 아주 뭐 첨단을 달려가고 있지만 조금만 벗어나면은 뭐 도로라든가 항만이라든가 이런 게 낙후되는 게 되게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노후돼 있는 SOC 재건을 하기 위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좀 수혜를 같이 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내일 토론회를 앞두고 오늘 전력 설비라든가 전선 뭐 이런 변압기, 기계업종도 이런 것들이 네. 막 급등을 했어요. 그러니까 참 시장은 앞서간다. 네. 이렇게도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아무래도 또 제일 공통점은 중국의 견제, 규제 강화. 이것은 뭐 아주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 그런 대표적인 것들인데 뭐 트럼프 같은 경우도 뭐 지금의 관세에서 60% 이상을 더 올리겠다. 네. 뭐 이제 그런 것들이 결과적으로는 만약에 수입을 했을 경우에 수입 물가가 올라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러한 요인들이 이제 좀 크게 작용이 되고 있지 않느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의 불행은 우리의 행복이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계속 그동안의 얘기가 나올 때도 바로 대중 규제가 강화가 됐을 경우에 IT 쪽이라든가 자동차, 조선, 바이오 쪽들. 이 바이오 쪽들 중에서도 이제 특히 위탁 생산과 관련된 부분이 있잖아요. 네. 뭐 대표적으로 우리가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그런 것들이 해당이 될 텐데 그러한 어떤 CDMO 쪽과 관련된 이러한 부분들도 부각이 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좀 드리면서 또 하나는 이제 친환경이라는 쪽에 너무 집중을 하는 민주당이고 또 공화당은 사실 전통적으로 원전 쪽에 좀 친화적인 게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바로 이제 그런 부분에서도 원전 건설이라든가 또 군수, 방산 이런 쪽에 이제 같이 이 공화당도 그렇고 민주당도 이제 키워나가겠다는 이런 부분이니까 이런 쪽에도 조금 더 뭔가 우리 쪽에 수혜를 볼 만한 네. 그런 어떤 섹터들이 아니냐 이렇게도 한번 볼 수 있겠고 가장 중요한 거는 그 대선을 마치고 나서도 중요하지만 어제도 한번 여러분께 말씀드렸죠. 이제 9월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되면서 여러 가지 정책들이 대대적으로 이제 나올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들을 토대로 해서 각 주마다 다니면서 만약에 전기차 공장이 막 들어서고 있는 주에 가서
전기차 다 못하게 하고 IRA 법안 파기하겠습니다. 그런 소리 하겠습니까? 트럼프가? 아니죠. 그런 얘기 못 한다고. 그러니까 여기 주에 가서 틀리고 저기 주에 가서 틀리고 이런 네. 어떤 혼돈의 구간들이 대선 전까지는 계속 있을 것 같은데 본격적인 게 이제 9월부터 시작이 되니까 그 전까지는 그래도 뭐 조금 노이즈가 있겠지만 오히려 대선 이후보다는 이전을 조금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되는 그런 구간 아니냐. 그리고 대선 결과가 나온 이후에는 또 항상 선거 때 정치인들이 하는 말은 뭐 반만 믿으라고 그러잖아요. 네. 그러니까 엄포를 주는 것도 반만 믿고 또 좋은 얘기 나오는 것도 진짜 할 거야 뭐 이러면서 반만 믿으면서 조금 더 우리가 차분하게 미국 대선 결과 과정과 결과를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인공지능, 반도체, 대중 규제 관련된 테마 한번 눈여겨보시고요. 그리고 11월 예정된 대선 전까지는 이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좀 금융주를 보자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3번 대선 시즌에서 금융주가 아웃퍼폼했다고 하는데 이런 대선이라는 불확실성 속에서 금융주가 해지 수단이 될 수 있을까요? 충분히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네. 우리가 이제 금융주라는 측면에서 뭐 특별하게 뭐 배당을 많이 줄 수도 있는 그런 여건은 되는 거고 네. 또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 PBR 관련주로서 밸류업 프로그램이 이제 계속 가동이 되고 있잖아요. 네. 또 시장이 항상 이렇게 좀 불안정할 때는 우리가 이제 베타 계수가 높은 종목과 베타 계수가 낮은 그런 섹터들을 많이 구분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흔히 얘기해서 뭐 IT라든가 뭐 바이오라든가 또 여러 이 기타 탄력적으로 움직이는 것들은 시장 대비해서 아웃퍼폼, 언더퍼폼보다는 이렇게 하는 것들이니까 베타 계수가 좀 높은 것들보다는 이런 금융주 쪽이라든가 뭐 이런 종목들은 전체적으로 조금은 차분하게 안정적으로 움직이잖아요. 네. 그걸 우리가 이제 저베타 종목이라고 얘기하는데 금융주 쪽으로 잠시 피신을 가시면서 뭐 대응을 해도 큰 무리가 없지 않을까. 근데 뭐 금융주 쪽으로 피신하기보다는 차라리 그냥 현금을 들고 있는 게 오히려 낫지 않을까 일정하게는. 네. 저는 이런 말씀도 좀 드리겠습니다.